자, 오늘부터는 우리 기능적 마사지라는 기법을 할 건데 전문 용어로는 소프트 티슈 릴리즈라는 기법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기법이고 또 물리치료사가 알아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근육을 푸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을 늘리는데 많이 쓰는 기법이 스트레칭인데 저는 스트레칭은 별로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 자체가 패시브적인 수동적인 그런 적용 방법이고 근육은 수동적으로 느린 만큼 다음날 되면 더 다시 원위치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늘려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에 보면 우리 신장이라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스트레칭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우리 소아물리치료 할 때 배우는데 엘롱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 보면 스트레칭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대부분 아는 거죠. 스트레칭이라는 기법이 있고 또 엘롱게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번역을 하면 전부 다 신장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차이가 뭐냐면 스트레칭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고 엘롱게이션은 능동적인 의미가 강해요. 자, 우리 손목에 있는 굴곡근을 늘린다고 볼게요. 이럴 때 만약에 내가 손목을 이렇게 제끼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늘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늘어나는 길이가 엘롱게이션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더 꺾어주면 범위가 더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스트레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롱게이션은 그걸 적용하는 본인 스스로 갈 수 있는 범위까지가 엘롱게이션이고 거기서 더 이렇게 꺾거나 부하를 줘서 더 많이 범위를 가버리면 그게 스트레칭인데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트레칭은 이렇게 꺾다 보면 끝범위에서 근육보다는 여기 캡슐이나 인대가 많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 오십견이나 이런 질환에 캡슐이나 인대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칭은 효과적인 방법인데 근육을 늘리는 방법 중에는 이 스트레칭보다는 엘롱게이션이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능동으로 움직여야만 우리 뇌가 그걸 인지하고 다시 그걸 재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반적으로 그냥 큰 부하에 의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는 범위까지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부조직 이완술 기능적 마사지 기법은 뭐냐면 마사지와 엘롱게이션 신장에 이렇게 합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적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적 마사지 다른 말로는 소프트 티슈 릴리즈 연부조직 이완술이라 하거든요. 이거는 마사지 플러스 엘롱게이션 신장 이 두 개를 합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사지에서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은 뭘 이용하냐면 압박법을 이용해 압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신장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늘리는 이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압박은 대부분은 치료사가 적용해주고 능동은 이건 환자가 스스로 엘롱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하는 수동적인 압박과 그리고 환자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신장이 합쳐져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스트레칭은 또 근육에 의해서 늘리면 어떤 점이 또 안 좋냐면 근육이 이렇게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기시와 정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근육이 전체 다가 뭉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어느 일부분이 뭉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긴 근육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뭉친 근육이라 보고 이 부분은 그냥 좀 느려져 있는 정상적인 길이라고 보면 우리 스트레칭을 이렇게 해서 느리잖아요. 그럼 어디가 늘어나겠어요? 이렇게 당겨버리면 뭉친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해져 있고 늘어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만약에 마이크로 인저리, 미세 손상이 가했다면, 약간 찢어진 부위가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스트레칭 느려버리면 뭉친 부분이 풀리는 게 아니고 찢어진 부분이 더 찢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스트레칭은 근육에서는 적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큰 근육들은 좀 괜찮은데 목이라든지 이렇게 작고 얇은 근육들은 잘못 느려버리면 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STI 기법은 뭐냐면 이 기시 정지를 임의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 뭉친 부분을 늘리고 싶다면 여기가 만약 기시고 여기에 정지면 정지 부분을 여기로 옮겨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늘려주면 자기가 타켓으로 하는 뭉친 부분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길어도 내가 정지 부분을 임의로 다시 바꾸고 여기 압박을 가해서 이걸 늘려버리면 손상된 부분은 문제가 없고 뭉친 부분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시 정지를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 마사지 기법은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에 있는 견갑거근이나 아니면 승모근 이런 근육들을 늘릴 때 잘못 그냥 일반적으로 확 늘려버리면 근육이 더 안 좋아지고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뭉친 근육만 늘리고 싶은데 잘못하면 뭉친 근육은 늘어나지 않고 또 약해진 부분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을 적용하면 내가 뭉친 부분 위주로 또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늘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트레칭보다는 이 기능적 마사지를 근육별로 적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근육별로 이걸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는 방법은 치료사가 압박을 가해주고 새로운 기시 정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가 능동으로 엘롱게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또 재발도 안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기능적 마사지의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개념과 원리를 먼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